자, 빠른 학교를 위한 선택, 경찰 영어의 이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해서 마지막 파이널 학습법 특강을 오늘 제가 부탁받아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경찰 영어에 대해서 특강들을 많이 부탁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의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여러분께 정말 합격이라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그 경찰 시험은 여러분들 1년에 뭐 3번 있기도 하고 평균 2번 있기 때문에 매번 파이널 아닙니까? 당장 3개월 뒤에 시험이고 4개월 뒤에 시험이고 항상 시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급한 마음이 있을 텐데, 자, 물론 오늘은 여러분들 단기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앞으로 어떤 공부들 간에 약간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만 성적이 오르는 건 정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점수가 팍 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성적이 오르는 건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당장 앞둔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지 그 학습법을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약간 자극적인 제목이죠. 막판 뒤집기 플러스 30점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막판 뒤집기란 말은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한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물론 잘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잘 못했더라도 이 마지막에 조금만 더 해내시면 점수가 분명히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점수는 최소한 30점이 됩니다. 3점이라는 점수는 6개를 더 맞는 건데요. 6개가 가령 이제 그 독해에서 한 2개 더 맞고, 문법 문제 2개, 어휘 2개, 이렇게 2개씩 더 맞으면 충분히 이제 3점이라는 점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서 나도 이제 30점을 플러스 할지 또는 40점을 플러스 할지 여러분들 각자의 학습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할 텐데요. 자, 제가 주로 이제 작년 12월 시험, 우리 작년 3차 시험이죠. 3차 시험 문제를 먼저 분석하면서 이 문제 분석에 기반해서 그럼 어떻게 남은 기간 대비할까? 그래서 먼저 작년 3차 시험 대비 먼저 작년 3차 시험을 분석을 할 거고요. 그 시험 분석에 기반해서 제가 학습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도 잘 문제풀이법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풀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영역별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면서 한번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만 시험에서 고득점 할까?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출 분석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작년 3차 2018 경찰 3차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문제 잠깐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 선택 문제인데요. 자, it is obligatory for everyone in a car to wear a seat bel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구조 잘 아시죠? 이시 이제 가주어 세모, for 세모, to 세모 형태입니다. 자, for가 의미상이 좋으니까 자,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가 주겠죠?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바로 obligatory다. 그래서 의무적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다면 쉽게 정답 몇 번? 3번의 compulsory를 골랐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면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해석을 해도 이 단어에 대한 연상이 좀 어렵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휘 문제라는 건요, 이 밑줄 친 단어를 모르면 이 문장을 연상해서 고르도 상당히 어려운 함정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할 암기할 어휘는 꼭 암기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좀 분석할 텐데요. obligatory, 의무적인 또는 필수적인 또는 꼭 해야 되는 이런 말입니다. 자, 선택지 바로 3번의 compulsory인데, 자, 이 단어를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자, 우리 이제 경찰 최빈출 3300이라는 어휘집에 바로 obligatory 여기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고요. 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obligatory라고 이게 들어가 있고, 자, 거기 예문 보시면 it is obligatory for drivers and the front seat passengers to wear seatbe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drivers 운전자들과 그 다음에 front seat passenger 앞좌석 승객들은요, 자, 뭐 해야 됩니까? 자,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다. 거의 유사한 예문이 나왔죠. 자, 이것들은 거의 다 과거의 기출문제 예문인데, 경찰 시험 되게 특이한 점이 그동안 공무원 시험 또는 경찰 시험,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에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공무원 예전 기출문제를 학습하면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찍기처럼 될 겁니다. 나온 것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도 똑같은 문장, 거의 유사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밑에 유사어 보시면 바로 첫 번째 compulsory가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아주 쉽게, 자, 몇 번? obligatory, compulsory, 바로 정답을 3번 고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선택지 한번 볼게요. clumsy란 말. 자, 뜻이 뭘까요? clumsy. 그 다음에 nebulous. 뜻이 뭘까요? nebulous. mutable,
자, 이 단어 본 적 있습니까? 자, 이 단어 역시 3,300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300에 어휘 보시면 자, 첫 번째 clumsy라는 어휘 보이시죠? clumsy. 자, 의미가 손재주가 없는 서툰이라는 의미의 clumsy라는 단어 있고요. 자, 또 이제 nebulous라는 단어, nebulous. 뭔가 흐린 또는 애매한, 모호한이라는 의미로 이제 nebulous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mutable, 바로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이란 말인데요. 역시 어휘집에 수록된 어휘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적중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반드시 바로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만큼 기출된 어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을 외울 것이 아니라면, 다 외울 게 아니라면 반드시 단어 암기의 어떤 범위를 정하는데 그 범위가 바로 기출 어휘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3,300 어휘가 그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휘 학습, 제가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봤는데 그럼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가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기출어의 반복이란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동안 다 가지고 있는 단어집이 있는데 그 단어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책을 사란 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반드시 하던 단어집을 외우겠죠. 물론 이제 단어장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혹시 단어장이 없다면 물론 제가 제 어휘집이 도움되겠지만 꼭 이 단어집이 아니라도 반드시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장을 최소한 5회독 이상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는 사실 한 번 외우면 아무런 암기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다음날 봐도 거의 반도 모르죠. 뭐 반은 뭐야? 10개 알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3번, 4번, 5번까지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암기가 됩니다. 근데 2번, 3번에 외워지길 바라시면 너무나 인내심도 짧은 것이고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어떤 거든지 2-3번 만에 외우기 힘듭니다. 정말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얼만큼이냐, 얼만큼이 많을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5회독 이상을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휘는 5회독 이상 공부하실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험의 어휘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일단 기초어휘를 잡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어휘집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어휘집을 최소한 5회독 이상 공부하는 게 훨씬 핵심인 거죠. 단어집의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선택된 단어집을 믿는다면 최소 5회독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어집이 없다면 자, 최빈출어휘 3,300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5회독 이상 해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여러분들 어휘집도 없이 그냥 이제 독해 나온 단어 조금 외우시고 여기저기 조금 외우시는데 그렇게 암기하시면 어떤 구멍이 많습니다. 그 구멍에서 또 시험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라도 잘 정리된 그리고 잘 기초어휘가 선정된 어휘집을 반드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하고 있던 단어집 있죠. 그 단어집을 최소한 5회독 그리고 안 되면 7회독까지 반드시 보셔서 시험 전에 임하시면 이렇게 밑줄 문제 쉽게 또는 빈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출의 반복. 자, 또 하나 볼게. 자, 만약에 그런데 이제 그 3,300개 어휘 또는 그 많은 어휘를 외울 시간이 없다. 그리고 자, 이 다른 단어집을 외우는데 아직도 내가 확실치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자, 최소한 시험에 나오는 최빈출어휘 100가지를 제가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사구나 흔히 수거라고 하죠. 이런 동사구들.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의 표현들. 자, 이런 것도 최빈출 동사는 다시 한번 묶어서 보는 게 시험 전의 마지막 요약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모아놓은 기적의 특강이라는 정리 요약 특강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수험생들 많이 알 겁니다. 저도 이제 경찰 수험생들이 많이 항상 찾는 수업 중에 하나가 기적의 특강이라는 수업이고 교재니까 여러분도 이 교재를 또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당장 3월 달에 제가 이제 실강을 개강합니다. 3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수업을 열기 때문에 또 4주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 통해서 여러분들 최빈출 물론 3,300 다 외우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시험의 어휘 시험 특히 이제 어휘 시험에 나오는 100개의 어휘를 또는 파생어들을 함께 외울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요약 정리 강의니까 혹시 이게 안 된 경우는 이를 통해서 보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 못 외우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그리고 다른 단어를 외웠더라도 뭔가 어휘 시험용 어휘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휘의 남은 기간 동안 복습하는 방법, 남은 기간 동안 학습하는 방법 2가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자, 문법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기출문제 하나 볼게요. 자, 2018 경찰 3차 기출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1번, 2번, 3번, 4번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유수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영장 문제인데요. 자, 영장 문제가 경찰 시험이 좀 덜 나오다가 최근에 재작년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유수 is considering 나왔는데 자,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 뭐예요? 바로
consider 시험 빈출 동사인데 이 동사는 그 뒤의 형태를 지배하는 동사입니다. 즉 이 동사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 뒤에 어떤 목적을 취한다? ing를 취해서 이렇게 많이 외웠죠. consider ing, consider ing, 시험 빈출 뭐 enjoy ing, 그지? practice ing, suggest ing. 자, 경찰 시험 문제 빈출 문제고요. 자, 이 특정 타동사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consider의 동그라미치고 consider 뒤는 ing 형태 답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기출 문제인데요. 자, 경찰 기출 문제의 문법 포인트가 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아주 깊게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나지 않고 항상 나는 문제보다 나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잘 잡고 그 포인트를 연습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법을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문법은 사실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딱 100가지. 그리고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 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는 그 사항에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파고드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consider ing 형태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사항 이제 기본서를 잠깐 볼까요? 자, 기본서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 기본서 자 2018 이동경어인데요. 자, consider adding의 형태로 써 있죠. consider adding에서 여기 consider 뒤에 ing 형태를 묻는 문제인데 자, 2015년도 법원직 문제입니다. 이렇게 법원직 또 국가직 또는 구급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consider ing 형태가 되겠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2017년도 경찰 1차, 17년도 경찰 1차 문제인데요. 역시 consider 뒤에 형태를 묻는 문제였고요. consider이란 근거 보이고 자, 뒤에 정답은 quitting 또는 quitting이라는 형태인 3번, 4번 중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consider ing 형태 연습하는 확인 문제도 함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항들 이제 아주 잘 정리된 기본서 역시 내용인데요. 다 지금 기본서 내용입니다. 자, 기본서에 여기 보시면 consider라고 나와 있고요. consider 나와 있고 자, 그 뒤는 자,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취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consider ing 우리가 외웠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문법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본서 문장들을 기본수법 사항들을 잘 보시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잠깐 볼게요. 2번. 자, 그 경찰서는 난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역시 우리말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없는데 자, 영어 문장 보시면 The police station provided. 자, provide라는 동사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provide라는 동사가 뭘 지배합니까? 뒤에 전치사 with를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라는 형태로서 A에게 B를 제공, A에게 B를 공급하는 동사로서 provide가 씁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품들에게 피난민들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의미가 어색하죠. 따라서 피난민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므로 지금 A와 B의 형태가 지금 뒤바뀐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A와 B를 뒤바꿔야겠죠. Provided refugees with commodities라고 형태를 바꾸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린 거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한번. 자, 이 문장 한번 기출 문제에서 볼게요. 자, 기출 우리 이제 기본서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provide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provide 제공하다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예문을 보시면 자, 예문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company provided refugees with commodities. 자, 그 회사가 피난민들한테 바로 생활 필수품들을 제공했습니다. 자, 예문이 아까 봤던 문장이랑 같은 문장이죠. 자, 같은 문장의 예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주어만 다릅니다. 폴리스 스테이션과 경찰서하고 바로 컴퍼니만 바꿨을 뿐, 자,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많은 경찰 기출 문제들이 자, 기출 문제가 사실 길지 않거든요. 문제들이. 그래서 길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공무원 기출 예문들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어떤 그 문법의 이론들만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이 예문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대로 문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당부하는데 여러분들 문법 이론 공부하는 건 좋죠. 자, 문법 이론 반드시 외우시고 이해하고 다 좋은데 반드시 예문 꼼꼼하게 살피고 반드시 예문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예문을 암기도 좋고요. 이 정도 문제는 짧잖아요. 그래서 암기하거나 암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드시 꼼꼼하게 살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 예문도 꼼꼼하게 살필 것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세 번째 선택지 3번입니다. 판사는 죄수가 재구속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되어 있죠. 자, 문장 보시면 The judge ordered that 해서 자, 시험에 역시 빈출 동사인 order란 동사 명령하답니다. 자, 이 동사 뭐가 중요하죠? 자, 그렇죠. 바로 주장, 요구, 명령 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대절에 동사 원형 취하는 건데 자, was가 틀린 꼴 동사 원형인 B의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order가 답에 대한 근거, 정답은 was를 B로 바꾸는 거죠. 자, 얘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 문법 사항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역시 기본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령 동사의 order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밑에 여기 두 번째 예문이 있는데 자, 너무 작아서 약간 확장해 볼게요.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the judge ordered that 나왔고 the prisoner should be remanded 2000년도 경찰 예문이었습니다. 이 문장도 바로 아까 시험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죠. 거의 뭐 유사한 문장으로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라고 써있는 게 wasn't X라고 나왔는데 역시 시험 문장 그대로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장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문제 푸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문제는 안 풀더라도 최소한 바로 기본서의 내용과 기본서의 예문만 똑바로 봐도 그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는 거죠. 이건 사실 작년 12월 시험뿐 아니라 작년 2차 시험도 그렇고 1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로 기본서 예문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기본서 예문들을 꼼꼼하게 챙긴 것을 첫 번째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갈게요. 자,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라고 됐고요. He dived dee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eeply. 자, 그가 깊게 잠수해서 deeply가 맞는 것 같죠? 근데 자, deeply도 문법에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자, 과연 deeply가 맞을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기본서 내용인데요. 자, deep이라는 형용사인 깊은이라는 뜻인데 자, deep은 두 개의 부사를 취합니다. 자, 어떤 부사였어요? 자, deep이라는 부사 있습니다. 자, 이 deep이라는 부사는요. 잘 보이십니까? 깊게, 깊이, 실제 깊이를 말합니다. deep은 깊게라는 의미로서 실제 깊이를 말하는 거고요. 자, deeply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정도를 말하는데 즉 매우나 심히를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 깊이 들어가죠. 이건 정말 깊이를 말하기 때문에 바로 깊게를 말하니까 이제는 바로 deep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나는 심히 유감을 느낀다 할 때 바로 deep 소리가 아니라 deeply sorry에서 어떤 마음에 뭐 심하게 또는 정도를 말했던 우리가 deeply가 말하는 거죠. 따라서 실제의 위치나 깊이는 deep 그리고 어떤 마음의 정도나 어떤 상태를 말할 땐 deeply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그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다. 잠수한 건 실제의 깊이, 실제의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자, deeply 형태 아니라 바로 deep의 형태로 바꾸는 4번 역시 틀린 꼴이었던 거죠. 역시 기본서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사 형태였는데 자, 꼭 외우실 역시 필수 암기사항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과거에는 이 사항들이 경찰 시험에 거의 나온 적 없는데요. 자, 역시 기본서에 나왔던 사항들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너무 정말 요약집이라고 말하는 작은 책을 가지고 몇 가지 사항만 암기해서 대충 시험 본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데 그 사항들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약집에는 이런 예문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예문도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항들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이 빠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처음에는 요약집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서 가지고 먼저 이론 정리하고 암기할 것 암기하고 물론 암기가 다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예문 꼼꼼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요약집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순서를 꼭 기억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문법상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작년 그런 기출 문제를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나중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학습 계획을 세울까요? 같이 한번 계획을 볼게요. 자, 나왔습니다만 이론 더하기 예문 중심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사실 문제풀이를 많이 강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왜냐면 자, 기본서에 나온 이론들을 잘 이해하고 그 예문들만 똑바로 봐도 그 예문들을 잘 이해만 해도 즉 왜 X고 왜 온지 컨시더 다음에 뭐가 나오고 프로바이드 다음에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예문들인지 그 예문만 잘 기억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뭐 이게 쉬운 문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반드시 기본서를 활용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자, 기본서 예문을 꼼꼼하게 공부할 것. 그리고 기본서 예문 잘 공부하시면요. 문법상을 잘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문법을 이해할 때 좋은 예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문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그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죠. 굳이 뭐 제 기본서가 아닐지라도 가지고 계신 기본서의 어떤 이론들과 함께 예문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반드시 공무원 기출 예문들도 꼭 보실 걸 당부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공무원 기출 예문이 다시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말 적중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공문서의 예문 죄송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예문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 책이나 제 강인 올인원 기본심화 이론에 나오는 그런 그 문장들을 보시는 걸 제가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그래서 올인원 기본심화 이론이라는 강좌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론들 잘 이해하시고 거기 예문들 함께 봐두시면 충분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학습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도 물론 설명드리지만 다른 분들의 책이나 다른 기본서가 있으면 그 기본서에 예문들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반드시 공무원 기출 예문도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물론 없으면 이제 제 강의와 제 교재가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다른 분의 강의를 홍보할 수 없으니까 적어드렸는데 이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예문들을 꼼꼼히 공부했다면 이제 그 예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습을 하죠. 그 연습이 바로 문제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많이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자, 문제는 내가 배운 것, 내가 이론에서 또는 예문에서 학습했던 것, 배웠던 것들 여기서 이제 연습해보고 응용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가령 많은 문제를 풀면서 몇 째 이런 것들만 풀면서 이거 학습 없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거 권장치 않습니다. 항상 먼저 이거 학습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몇백째 또는 천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은 그 다음에 가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아주 고난도 문제풀이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봤지만 문법 문제가 그렇게 길고 복잡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아주 응용하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주로 자 보시면 핵심 문법 700제 그리고 100포인트. 자, 이게 바로 요약집인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론 정리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짧은 것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단권화시키고 요약 정리하는 계속 보는 거죠. 그럼 반복하기 위해선 반복 암기로 해서 포인트 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함께 700조 정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저는 추천하는 바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공무원 기출 문제. 그죠? 공무원 기출 문제. 자, 공무원 기출문제의 바로 9급 문제만, 7급 문제는 제외하시고요. 9급 문제만 풀어두시면 아까 봤지만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아마 적중의 기적을 정말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핵심문법 700제 100포인트 이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자, 이거 공부했다면 반드시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 9급 문제 중심의 학습을 한번 하시면 훨씬 남은 기간 동안 문법 문제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자, 문법은 주로 100가지 포인트 안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자 반드시 그 문법의 이론들을 학습한 다음에 그 예문들을 꼼꼼하게 살피실 것. 그래서 가지고 계신 기본서 남은 기간 동안 가지고 계신 기본서에 자 이론들 다시 한번 보시고 예문들을 꼼꼼히 살피세요. 그리고 공무원 기출 예문들 꼭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연습 문제풀이 연습한다면 핵심법 700제 또는 100포인트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이게 됐다면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 통해서 우리가 9급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예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문법에 대한 남은 기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자 독해 영역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자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독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도 실제로 독해가 10문제 또는 11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 방법만 조금만 바꾸시고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시면 그 시험에서 한두 개가 아닌 정말 3개, 4개 그러니까 11문제 중에서 아주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독해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리고 잘 배우시면 시험 때 바로 적용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매해마다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 이제 독해를 위한 제가 특강들을 여는데 자 이게 바로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기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보면서 자 저렇게 풀면 되겠지, 저렇게 풀면 정말 빠르게 푸는구나라고 그 비법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작년 역시 12월에 있었던 경찰 3차 문제 한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 너무 작죠. 일단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뒤에 또 있습니다. 이만큼. 자 근데 일단 보시면 다음 글의 주제문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동안은 대부분 그냥 주제 파악하는 문제나 또는 제목 또는 요지 문제였는데 자 아마 새롭게 등장한 것 같아요. 주제문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제문이 뒤에 있어서 자 이 주제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글을 봐서 답을 고르는 건데요. 자 항상 이런 문제는 자 앞으로 풀 때 반드시 주제문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주제문 읽으면서 글의 토픽 또는 글의 소재를 파악하기 때문에 글 읽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 글은 바로 세계의 역사에 관한 글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세계 역사적으로 생각하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글을 보기 때문에 훨씬 글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제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밑에 요약문을 꼭 먼저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계 역사라는 것은요. 자 뭐다? that of 바로 그것의 역사인데요. 자 history가 바로 that이란 대명사로 바뀐 거죠. 세계 역사는 이것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세계 역사는 도대체 뭘까요? 자, 어떠한 관계의 역사라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이 글의 토픽, 이 글은 바로 무엇에 관한 글? 그죠? 바로 세계 역사에 관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주제문에 기능합니다. 세계 역사는 어떠한 관계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between 나왔네요. 자, between 동그라미치고, 자,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들 사이에서, 인간 사회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 이게 바로 인간 역사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의 역사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지. 그게 바로 글의 주제문인 거예요. 자, 조금 더 보시면 in which 그리고 그 안에서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면 되게 쉬워요. 자, 이라는 게 안에서 뭐뭐 안에서를 말하고요. which를 바로 우리가 그죠? 관계 대명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 대명사니까 그것이란 말이죠. 그것
대명사니까 그것이죠. 그럼 그것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이 앞에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그렇죠? 자, human society, 인간의 사회들, 자, like bacteria, 마치 박테리아처럼 인간의 사회들, 즉 인간 사회들은요, have interacted,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and blank each other, 서로 이것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into 나왔는데 fundamentally,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로 이것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이글은 세계의 역사에 관한 글이고요. 세계 역사는 바로 인간 사회 사이의 어떤 관계일까? 자,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그 관계성에 대한 글이고요. 자, 그 안에서 그리고 자, 인간 사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빈칸합니다. 사실 여기 되게 답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여기 and가 있죠. and. 자, and 앞에 상호작용합니다. 자, 상호작용한다는 말은 서로 간의 관계가 깊단 말이죠. 그래서 상호관계하고 그리고 서로 이것한단 말인데 이 and가 나오면 주로 우리가 동의어 관계, 유의 관계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과 비슷한 말 되겠죠. 서로 간에 뭐 잘 지내고 서로 연결성이 있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관계가 없지 않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에 관한 글, 세계 역사는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대략 내용 예상되세요? 자, 아마 세계 역사에 관한 글이고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관계인지, 사회 간의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the underlying idea of world history. 자, 끊겠습니다. 자, 세계 역사의 그 근본을 이루는 생각, 그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라는 건요, 바로 어떤 아이디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어가 that으로 바뀐 거죠. 자, 죄송합니다. that절이기 that절. that the interaction among human societies. 자, 바로 인간 사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자, 나오네요. 아까. 자, 관계 또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resemble, 닮았다는 겁니다. 자, 뭘 닮았어요? 자, not 동그라미시고, 자, 뒤에 짝은 벗의 형태 나오겠죠. 자,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자, 뭘 닮았는데, not이 아니라 바로 벗을 닮은 겁니다. 자, billiard balls. 여러분들 좋아하는 당구죠, 당구 공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뭐래요? 자, rather among bacteria. 박테리아 사이의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즉, 박테리아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 인간 역사의 관계가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파악하고 싶은데 이 박테리아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바로 세계 역사는 당구공의 관계가 아니라 박테리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계 말하는데 자, 이 첫 번째 문장 주제명이긴 한데요. 자, 박테리아의 관계가 도대체 뭔지 아직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제명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박테리아의 관계를 파악해야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도대체 박테리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여기 빌리어드입니다. 당구입니다. 그렇죠? 자, 빌리어드 볼스 rolling around the table까지가 좋은데요. 자, 테이블 위에서 굴러다니는 그런 당구공을 말이죠. 자, may collide 충돌합니다. and affect 영향 끼칩니다. each other's trajectories 이게 이제 궤도를 말하는데요. 서로의 궤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죠. 당구공들 잘 이해 가시죠? 다음은 셔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궤도를 바꿉니다. 영향 끼칩니다. 그러나 자, they do not actually change. 그들은 실제로는 말이죠. 서로를 바꾸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 당구공은 우리한테 중요한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는 바로 박테리아의 관계가 중요한데 일단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별로 안 끼치는 거예요. 자, 서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The 8 ball is an 8 ball. 자, 8개의 볼이 그냥 8개의 볼입니다. Even after. 심지어는 it is struck by the 바로 큐볼 그 하얀색 공이죠. 또는 노란색 그 공에 의해서 맞더라도 8개는 그대로 8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빌리아드 볼은요. 서로 변화시키진 않는 관계라는 거죠. 부딪히긴 하지만 영향은 주지만 그래도 바꾸진 못합니다. 자, 근데 얘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바로 그 박테리아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역시 여러분들 강조의 신호어 또는 역접의 신호어가 있어요. 강조 역접이 however. 얘가 정말 중요한 글의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박테리아는 근본적으로 shape each other 서로를 형성하고 만들어줍니다. 자, 뭐 할 때? 그들이 상호작용할 때. 아, 그러니까 박테리아는요 조금 더 서로에게 영향 끼칠 뿐 이상 그 이상의 형성시켜주고 만들어주는 거죠. 자, because the membranes covering bacteria까지가 이렇게 움직였죠. 동사고. 자, 이 막인데요. 박테리아를 덮고 있는 그런 막이라는 것은 full of 뭐로 꽉 차 있습니까? pores 바로 이제 구멍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acteria can exchange 박테리아는 바로 유전적인 정보를 서로 exchange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an even 심지어는 근본적으로 alter each other's basic makeup. 자, 서로의 기본적인 메이크업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when they touch 그들이 터치할 때 말이죠. 자, 지금 박테리아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박테리아는 서로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 안까지 바꾼다는 거죠. 당국은 그냥 부딪히면 끝인데 박테리아는 그 안에 들어가 서로를 바꾼다는 거죠. 이게 박테리아의 바로 관계를 말합니다. 자, 아까
인간 역사는 박테리아의 관계다 했으니까 서로 바꾸는 관계라는 거죠. 그만큼 아주 상호적인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답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됐고요. 자, 근데 이제 박테리아를 좀 더 정리해주는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similarly, 유사하게라고 나왔고요. 자, 비유죠, 비유. 유사하게. 신호어 비유입니다. 비유. 유사하게 인간 사회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지. 박테리아 통해서 물론 답을 예상하시겠지만 답 예상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답에 대한 근거 나옵니다. 자, in contact. 자, 접촉한 그런 인간 사회들은, 자, 드디어 인간 사회들은 affect each other's development. 서로의 발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world historians. 역사가, 세계 역사가들. 자, 여기 컴마 삽입되어 있고요. 얘는 중요한 사항 아니고 동사 여기 나와 있죠. 주어 동사에 여러분들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세계 역사가들은 seek, 추구합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말이죠. 자, human history, 인간 역사를 이해하려고. 자, 뭘 통해서? through studying, 연구함으로써. 자, both 뒤에 and 나오겠죠. 자, development within society, 사회 안에서의 발달과 the way, 그 방법인데 그 안에서 사회가 서로 연관짓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즉 인간 사회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서로의 발달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affect each other, 서로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그럼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이 글은 바로 뭐에 관한 걸? 인간 역사, 즉 인간 사회의 역사에 관한 글인데 인간 사회 역사는 뭐랑 유사해요? 그죠? 바로 당구곡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박테리아의 관계고요. 박테리아 관계의 핵심 뭡니까?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서로 안까지 침투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서로 영향 끼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 역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주로 이제 앞에 쪽의 비유였고요. 마지막 쪽에 후반부에 글의 주제문 나왔던 그런 구성 방식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글을 이제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주제문 볼게요. 세계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자, 어떤 관계입니까? 자, 즉 박테리아 관계고요. 또는 여기서 나왔지만 상호적인 관계, reciprocal,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 바로 서로 each other라고 말하는 reciprocal, 상호적인 걸 말하죠. 자, 저 형용사 좀 어렵지만 reciprocal, 상호간에란 말이고요. 비슷한 말로서 bilateral, 그리고 뭐 mutual, 이런 형용사도 있습니다. 일단 근데 우리는 지금 어휘보다는요, 이 문제, 독해 문제의 핵심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상호적인 작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시면 그 안에서 인간 사회들, 자, 이것들은 상호작용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한다? 서로를 바꿀 수가 있죠. 바로 transform, 변형시키는 겁니다. 자, 뭐로 변형시켜? in the fundamentally different society. 바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로 변형시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박테리아는 서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변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다시 한번 대입해 말씀드리면 반드시 요약글을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요약글에서 글의 토픽 파악하시고요. 글의 내용을 웬만큼 파악하면 글 보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반드시 주제문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 세계 역사의 주제문은 아래쪽에 있었죠. 그래서 그 아래쪽의 주제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답 고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냥 글을 읽은 다음에 대략 요약해서 답이 뭘까? 라고 하는 건 거의 찍는 거고 추론입니다. 추론 글은 아닌 거죠. 이건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거지 그냥 상상의 답을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이제 추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상상이 많거든요. 상상이 많거든요. 훨씬.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만 그게 정확한 추론이지 근거 없이 읽은 다음에 그냥 상상하시면 답은 오답의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읽은 다음에 상상하시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 반드시 여러분들 근거 통해서 정답을 선택해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 가능하고요. 자, 반드시 문제 푸는 순서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자, 빈칸 문제입니다. 그동안 경찰 문제는 주로 조금 소홀했던 주제 제목 요지 문제,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는요,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문제 풀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일치 불일치의 선택지가 한글로 나와가지고 썩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빈칸 문제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빈칸의 답을 고르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정말 진정한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리 근거가 있더라도 이 근거를 바꾼 답이기 때문에 그 추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한테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비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빈칸 문제에 대한 비법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빈칸 문제 풀 때 한번 항상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과연 출제자라면 어디에 빈칸을 뚫을까요? 자, 그래서 어디에 빈칸을 만들까? 그냥 눈 감고 아무 데나 막 찍어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빈칸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글의 주제문이 그렇죠. 바로 주제문에 빈칸을 둡니다. 따라서 이 빈칸은 대부분 글의 제일 중요한 얘기,
뭔가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적 얘기가 다시 들어가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자, 빈칸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반드시 글의 주제문을 꼭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답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게다가 이건 지금 마지막의 빈칸인데요. 자, 마지막의 빈칸인 경우는 자, 글의 구조상 첫 번째 문장이 대부분 주제문, 그 다음에 뒤에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각종 뒷받침하는 거죠. 자기 주장하고 뒷받침하고 마지막에 주제문 다시 한번 강조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주제문 다시 그리고 주제문 부연 설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글은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잠깐만 설명드리면 대부분 초반이 주제문, 그 다음에 이 중반부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또는 뒷받침이라고, 뒷받침, supporting 영어로. 자, 마지막에 바로 이제 주제문 강조는 주제문 다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고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다 읽고 골라도 되겠지만 주제문 보고 주제문 다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제문의 내용을 파악하시면 이 빈칸의 답을 훨씬 더 쉽게 고를 겁니다. 자,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man differs from the lower animals. 자, 이 정도는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인간은 여기서 끊을게요. 인간 다릅니다. 바로 하등 동물과는 다릅니다. 자, 이 글은 바로 인간에 관한 설명 같아요. 대부분 첫 번째 문장에 주어가 많은 토픽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he preserves his past experiences. 자, 인간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자, 그의 과거의 경험들을 preserve, 보존하거든요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글의 토픽은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이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저자가. 자, 인간은 바로 과거의 기억을 기념하고 보존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인간은 과거 기억을 뭐 한다? 보존한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얘를 좀 더 분석하면요, 이게 이제 그래 우리가 흔히 토픽이라고 말하고 얘를 바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글이라는 것은 저자가 어떤 소재에 대해서, 토픽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바로 아이디어를 넣기 때문에 모든 글을 만들 때 토픽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 아이디어를 파악하시면 대부분 글의 80% 이상 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 글 내용을 다 아는 거지. 저자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다 이제 파악한 거죠. 자, 저자는 아마 인간이라는 게 과거를 기억한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라는 거지. 그죠? 자, 글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보는 이유가 이게 주제문이 맞는지 아니면 뒤에서 또 이가 바뀐지, 가령 however 뒤에 또 하지만 하면 바뀌니까 바뀌는지 아니면 이게 주제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가겠습니다. 자, what happened in the past가 is란 동사 앞에 주어겠네요. 자, 어떤 것들? 과거에 발생했던 것, 즉 과거 기억이겠죠. 자, 과거에 발생한 것은 is lived, 살아있습니다. is again, 다시 말이요, 다시 살려지는 겁니다. 수동태쓰니까 살려지는 거죠. 자, 어디에서? 기억 속에서 말이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자, about what goes on today. 자, 여기 about이었는데요. 여기 조심하실게. about이 관하여 뿐 아니라 around, 전치사 around, 주위에 둘레라는 의미의 around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둘레를 말하고요. 자, 뭐뭐 주위에 what goes on today. 자, 오늘 goes on, 벌어지고 있는 것들 주변에. 자, 내가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주변에 말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장소 또는 방향, 위치의 부사구가 되어 있냐면요, 뒤는 동사주로 도치가 됩니다. 자, 어려운 구문이죠. 그래서 이 행스란 동사가 바로 먼저 나오고 뒤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점 독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자, 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어휘도 어렵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그리고 구문들이 이제 아주 쉽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구문도 물론 있지만, 그게 더 많지만 이렇게 도치 구문들 또는 뭐 비교 구문들 그리고 강조법, 이렇게 어려운 구문들이 더 많이 등장한 게 바로 그게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구문 연습과 끊어읽기 연습을 꼭 하셔야만 우리가 이런 문장 해석이 일단 되겠죠. 해석이 돼야만 그 다음에 방법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따 말했지만 독해법이란 걸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문장 해석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독해법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앞에 about what goes on today, 오늘날 자 벌어지고 있는 그것 주변에 말이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 근처에는 hangs, 걸려있대요. 뭐가? A cloud of, 어떤 구름이냐면요, thought, 사고의 구름, 생각의 구름인데, 자, 뭐에 대한 생각? 뭐뭐에 관한이죠. Concerning similar things undergone in bygone days. 자, 겪은 일인데 지나간 시간, 즉 과거에 겪었던 그런
유사한 것과 관련된 그런 사고의 그림, 생각의 구름들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근처에는요 바로 옛날에는 이랬었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일에 과거 일이 함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 과거 기억은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현재 일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 말도 역시 같은 말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바뀌지 않고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은 이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조금만 더 볼게요.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 시험에서 마지막 바로 가는 그런 강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볼 텐데 조금만 더 볼게요. 실제 시험처럼. 자, with other animals. 자, 다른 동물처럼 unexperienced perishes. 다른 동물들에게 말이죠. 경험이란 것은 소멸합니다. 자, 동물들한텐 경험. 이 경험 뭘 말할까? 즉 과거의 기억을 말하겠죠. 과거의 기억은요 동물에게는 사라집니다. 인간에게만 경험 또는 과거의 기억이 보존되는 거고요. 동물에게 경험이란 것은 사라지는 거야. 소멸되는 겁니다. 자, 언제? As it happens. 그것이 발생될 때 말이죠. 벌어지면서 바로 사라지는 거죠. 동물들은 기억을 잘 못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each new thing. 각각의 새로운 행위들 또는 suffering,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은 stands alone. 바로 단독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경험들이 연결되지 않고 하나하나가 별도의 사건으로 딱 서 있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얘가 중요하죠. man, 인간은 삽니다. 어떻게? in a world, 세상인데요. 어떤 세상이야? 거기서 자, each occurrence, 각각의 사건들은 is charged with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echoes, 바로 울림들이죠. 또는 reminiscence, 기억들이죠. 자, 뭐에 대한 기억입니까? what has gone before, 앞에 있었던 일, 전에 있었던 일의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나 에코, 어떤 메아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는 과거에 벌어진 일의 기억과 추억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네요. 인간에게 과거 기억은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조금만 내용을 좀 스킵하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제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마지막에 빈칸 한번 가볼게요. 자, a stone. 자, 빈칸이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돌이란 것은 not merely hard. 자, not merely가 뭐예요? 단지 딱딱한 것만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자, 돌에 대한 설명인데 돌은 단지 딱딱한 것만이 아니라 a thing, 어떤 것이죠? 자, into which, 그것으로 one bump, 사람이 부딪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은요 단지 딱딱한 것뿐 아니라 바로 사람이 부딪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it is. 자, 이건 또 뭐예요? not merely 버섯 형태. 단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도인 거죠.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되는 거죠. 자, 돌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이 부딪히는 어떤 딱딱한 것뿐 아니라 자, 뭐라는 거야? It is a plank of deceased ancestor. 자, 이 돌이라는 것은 자, deceased ancestor. deceased가 뭐야? 죽은 고인이 된 걸 말하는데 이미 고인이 된 그런 조상의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돌이란 건 뭐 말할까? 돌은 여기서 바로 자, 바로 인간에게 과거 기억을 말하겠죠. 과거 기억. 돌이란 기억. 내가 부딪힌 기억을 말하는데 이 부딪힌 기억이란 것은 자, 죽은 조상의 바로 어떤 거야? 바로 우리가 어떤 기록을 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보존하기 때문에 죽은 조상의 기념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다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가 인간에게는 다 기념물이고 기억이고 추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빈칸의 답으로는 자, 죽은 조상의 뭐예요? 기념물 또는 기념비를 말하는 마뉴먼트라는 정답 바로 1번 되는 거죠. 자, 여기 2번 보시면 근본, 기반을 말하는 파운데이션, 인챈트먼트, 매료시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제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톤이 도대체 어떤 예일까요? 이건 인간에게 어떤 경험, 인간에게 어떤 사물을 말하고요. 인간에게 모든 사물은 전부 다 바로 기념이고 기념물이고 기억이고 추억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념비라는 1번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지금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알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특히 독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빈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서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는 거지. 글 내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되게 추상적이죠.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라도 아까 주제문 파악하시고 빈칸에 답을 고를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남들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독해라는 건요 문제 유형별 독해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 유형별 독해법이 없다면 독해 방법이 다 똑같다면요 뭐하러 4가지 문제 있겠어? 주제 문제, 일치 문제, 빈칸 문제, 순서 문제 다 다르게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열심히 해석해서 해석이 되면 답 맞추고 해석이 안 되면 틀리고 또는 해석이 돼도 다른 답 고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의 방법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반드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공부하시면 지금처럼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문장이 답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래서 기념이고 마지막 추억이라는 정답은 1번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답 고르기 때문에 정답률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꼭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셔야만 우리가 시험에서 아무리 어려운 글, 아무리 힘든 문제가 나올지라도 거기다 있는 해결책을 갖고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이 독해 원리라는 교재인데요. 또는 저희 기본서 2권에 나와 있는 독해 파트입니다. 같은 거예요. 독해 원리의 개념편하고 기본서 2권 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정답을 찾는 전략을 달리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글의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되신 경우 어떻게 하라 나오는 거지. 자,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주제문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제시된 주제문을 다시 반복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꼭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설명된 독해 원리의 개념편 또는 우리 기본서 2권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하는 실제 예가 이렇게 나왔죠. 이 첫 번째 빈칸의 경우 뭐 이렇게 풀고 란 다 예시입니다. 책 자랑 아니죠. 잠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독해에 대한 제가 남은 기간 학습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과연 독해를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까? 자, 일단 다시 한번 강조컨대 반드시 문제용어 독해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제 제목 문제, 또 일치 불일치 시간 아끼는 법, 그다음에 빈칸 문제 어떻게 풀지, 빈칸이 위에 있으면 또는 마지막에 있으면, 그리고 순서별 문제, 문장 삽입 문제, 문장 빼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렇게 문제 유형별 독해법을 꼭 한 번쯤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해법은 독해 원리 개념편 또는 기본서 2권에 잘 들어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독해법을 학습한 다음에 이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수업 들을 때는 와 하다가 자기께 되지 않으면 다 우합니다, 정말. 근데 반드시 자기의 독해법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동기 독해법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독해법을 만들기 위해선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팍 바뀌지 않죠.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 100개 독해한다고 독해법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 뭐 그게 30일이 남았든 아니면 60일이 남았든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매일 하시라는 거. 독해를. 그리고 반드시 분석적으로 하시라는 거. 자, 분석이란 말은 뭐냐면요. 꼼꼼하게 학습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제가 하루에 5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많이 푸시면요. 좋죠. 근데 하루에 많이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하루 많이 하면 다음날 안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하실 거 원합니다. 그래서 5개, 많이는 10개까지 가능한데 이걸 넘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5개에서 10개가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분석적 학습이라는 것은 문장 분석, 그다음에 지문 분석, 선택지 분석을 말합니다. 자, 한번 제가 실제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책에 보시면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이죠. 여기 문제가 나와 있고 여기 해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 문제를 푼 다음에 그냥 대충 해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걸까? 아니죠. 그냥 해설 읽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눈 운동한 것뿐이죠. 머릿속에 해설이 다 기억 안 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자, 먼저 할 일은 여기 나온 문장들을 끊어읽기 하면서 문장 분석하는 거죠. 이 끊어읽기가 바로 직독직계 또는 해석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해력을 길러주죠. 그래서 반드시 문장 분석 첫 번째, 끊어읽기, 직독직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이제 해석 능력을 길러주겠지. 두 번째는요, 지문 분석. 자, 글이 이제 다시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뭐예요? 아까 주제문, 여기선 예시, 부연 설명 이렇게 하면요. 자, 글에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아, 주제문이겠지? 또는 예시겠지라고 해서 훨씬 더 강약 조절이 가능하겠지. 주제문은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예시나 부연 설명은 빠르게 넘겨야겠죠. 이렇게 강약 조절하기 위해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봐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글들의 공통점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글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 라고 분석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문 분석을 꼭 하시길 바래요. 자, 얘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겁니다. 얘가 좀 많이 걸리고요. 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크게 이제 주제문, 뭐 예시 또는 주제문 다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에 선택지 분석. 선택지는 크게 4가지가 있죠. 1, 2, 3, 4번. 그런데 그 중에서 정답이 2번이죠. 그럼 왜 정답인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문 중에서 어떠한 근거 때문에 정답 2번이야 라고 정답 분석하시고요. 반면 내가 3번 골랐어. 근데 3번이 오답이야. 그럼 자기가 틀린 오답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답 분석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겠죠. 자기가 왜 잘못 생각하고 왜 틀린지 알아야지 그것을 고치고 더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답 분석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답 분석, 오답 분석, 선택지 나머지 1번, 4번 다 볼 필요 없고요. 정답과 오답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이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아주 생생하게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지문을 내가 다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독해법이나 지문 구조나 문장 해석법을 다 내가 학습한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바꾸셔도요, 여러분들 11문제 또는 10문제 훨씬 더 높은 점수, 즉 30점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어휘나 문법도 더 잘할 수 있지만 이 독해가 정말 결국에는 승부를 좌우할 거예요. 그만큼 이 독해 학습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게 촬영하는 강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 앞에 있으면 제가 많이 같이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드리면서 좀 더 여유 있게 하는데, 사실 촬영하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모시고 여러분들 앞에 놓고 제가 특강 한번 하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부족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했던 강의가 정말 남은 시험 기간 동안 큰 도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다시 한번 어휘는 기존 어휘집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십니다. 적어도 5번, 6번, 7번 외울 때까지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어휘집 보지 마시고요. 있는 어휘집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어휘집이 없다면 뭐 최빈출 어휘 3300 참고하시겠지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못하겠다, 그리고 아직 어휘가 너무나 부족한데 당장 시험이다, 그럼 이제 기저귀 특강 통해 소리가 최빈출 시험에 나올 어휘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문법은요, 여러분 제가 문법 아까 보여드렸지만 주로 기본서 공부가 되게 중요하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아마 다른 분들 같은 의견이 다를 텐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기본서에 나온 예문만 꼼꼼히 보셔도 분명히 고득점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나온 예문들을 꼭 분석하면서 봐주시면 그 예문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문제를 푼다면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 그리고 공무원 9급 정도 수준의 문제, 7급 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공무원 9급 문제, 그리고 700제, 핵심 문법 700제 그 정도 푸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독해. 독해는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인데 반드시 독해법, 문제형별 독해법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지금 잘 보셨죠? 그런 독해법을 꼭 가지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그것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웠던 독해법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문장 끊을게 하면서 해석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30점 그리고 40점 그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고생할 마음 먹으시고 조금 더 다부진 마음 가지시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대로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영어에서 고등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너무너무 많으시는데 스스로 자기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합격한 사람이 많이 안 보이시겠지만 분명히 합격들 많이 있습니다. 합격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시고요.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영어를 못하신 분도 예전에 제가 기선제압반이라고 그런 어떤 그 인텐시브 코र्스가 있었는데 그 수업을 듣고서 이제 금방금방 성적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경찰 합격하는 그런 그 분의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또는 경찰 시험이라는 게 아직은 형평성 있는 공평한 시험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IQ 테스트가 아니라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 그리고 방법의 싸움이죠. 자, 무조건 여러분들 성실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실성과 제가 방법 드리면 그 방법이 항상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성실성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대하면서 제가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자,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자, 이 표현 아세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이죠. 손가락을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행운을 빈다 편인데, 자, 생활 영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표현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께 행운을 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가지고 다시 꼭 만나길 바래요. 자,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